최근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 중 하나로 마이스 산업을 빠뜨릴 수 없을 겁니다. 이 마이스 산업이란요, 회의와 관광, 컨벤션, 그리고 이벤트와 전시를 융합한 산업을 뜻하는데요. 우리 지역 마이스 산업의 대표 거점 기관으로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KCTV 이슈 분석 이번 시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정종태 사장을 모시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마이스 산업, 그리고 지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정종태 컨벤션 센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공식 명칭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지만요. 저희가 방송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 DJ 센터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제가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34년 넘게 네. 일을 했고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5대양 6대주에서 국제 경험을 많이 했고, 특히 국제 통상 분야에 이런 전문 역량을 많이 쌓아서 고향 광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네. 작년에 이제 사장 공모에 응했고요. 제가 또 영광스럽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작년 11월에 취임했는데, 네. 취임하면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보다 더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하고 또 국제화하고 또 융복합화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시키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6가지 경영 키워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관리 비용도 10% 이렇게 전략을 해서 재무 구조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보다 더 지역사회에 네.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이렇게 좀 나서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업 위주의 조직 개편을 했고요. 네. 미래 먹거리 전담팀도 운영하고 또 일자리 창출, 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여러 가지 가치 창출 체계 구축을 위한 전사적인 경영 혁신을 위해서 이제 쉴 새 없이 좀 일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네. 이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사장님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요.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전시 전문가로 평이 나 있습니다. 국장님, 정종태 사장님의 어떤 점이 DJ 센터의 수장으로 선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1년 전에 거슬러 갈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광주시 산하기관, 여러 기관 중에서 DJ 센터나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이런 곳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성 플러스 경영 마인드를 갖추어서 이 수익성을 좀 담보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데 많이 좀 방점을 좀 주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코트라에서 30여 년을 근무를 하고 계셨지만 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시카고랄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역관 관장도 하셨고 네. 특히 이제 유럽 지역 본부장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네.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의 이제 테크노크라트인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이 마지막에 역임하셨던 네.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이 네. 굉장히 기존의 출신들보다 좀 차별화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코트라 원장에 대해서는 코트라 인력을, 그 효율적인 인력을 마이스 산업과 연계하는데 큰 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코트라의 이제 30여 년 경력 중에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고향에 돌아와서 기존 마이스 전문가 플러스 기업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좀 합해서 네. 역량을 좀 발휘해 볼 이런 예정이고요. 저희 코트라 아카데미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트라가 이제 2003년에 이제 설립한 기관이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글로벌 그 마케팅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해외 전시 마케팅 전문가 과정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해서 코트라만의 무역 투자 노하우를 고객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네. 원장과 교수로 약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접 교육과정도 설계하고 강의했던 경험을 살려서 김대중 커뮤니티센터가 지역 마이스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교육과정을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인계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재 양성 또 전문가 양성이 그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이 DJ 센터는 기존에 이제 국내 행사 위주 네. 그리고 또 국내 산업 전시도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이제 한정이 된 면도 네.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 물론 1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과 개척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그걸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미미한 건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제2컨벤션센터도 들어서고 그러면 좀 더 규모가 이제 확장될 게 했을 때 네. 지금부터라도 이 산업의 범위 네. 또 대상 예, 그래서 예. 대폭 확대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외 마케팅과 어떤 연계되는 그런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적임자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점에 좀 주안을 좀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광주에 생긴 지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산에는 킨텍스, 부산에는 백스코 이렇게 지역마다 그 지역 거점 전시 공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에는 조금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나요?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이제 개관하기 전까지는 네. 그 우리 호남 지방의 마이스 산업은 거의 불모지였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5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라든지 JCI 아시아 태평양 대회, 세계 수소 에너지 대회, 세계 디자인 대회 또 가깝게는 이제 2015년에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뭐 펜싱 경기장으로 사용됐다든가 네. 국제 미디어 센터로 사용됐다든가 특히 금년에는 세계 수영 선수권대 오만찬장 회의장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었죠. 네. 이제는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장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약 70% 정도인데 이게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지금 5년째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연간 약 1,500건의 행사가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고 방문객 수만 해서도 약 160만 명이 방문을 하는 등 광주의 이제 랜드마크 이렇게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자동차나 에너지, 문화 콘텐츠, 식품, 의료 이게 이제 지역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대표 산업과 연계한 주간 전시회들을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그 관련 산업 발전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재작년 2017년에는 이제 군산에 그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라고 김대중 센터보다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만 있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 명실상부하게 호남의 대표 마이스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타 지역 그 컨벤션 센터들이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해서 계속 몸집을 불려가고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이제 경제 여건도 많이 불확실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층 더 내실 있는 성장 이런 거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적인 수장들도 다녀가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적자 경영이라는 점입니다. 오 국장님 어떤가요? 예, 그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실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네. 컨벤션 개최율 가동률 70%라는 의미는 실제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풀 가동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시업계에서는 이렇게 보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5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것도 영원한 현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수익에서는 이제 한 10억 정도 흑자를 냈지만 매년 이제 감가상각비를 한 30억, 네. 34억 정도 맞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비용을 감안하면 흑자를 냈는데 좌우간 사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 컨벤션 산업이 경쟁적인 굉장히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주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적자폭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적자를 흑자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좀 수반이 돼야 되고 네. 그것은 사장님의 큰 역할이자 사장님이 좀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 좀 부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또 한편 저희가 노력해야 될 그 방향성입니다. 근데 이제 전시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익 시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관광 등 그 연관 산업 파급 효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공공 그 인프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국내 다른 전시장들도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출의 약 20% 이르는 감가상각비로 인한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시장들처럼 감가상각비 문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 곧 재정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시나 유관기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모든 직원들이 그 전사적인 노력으로 그 매출 증대와 함께 신산업을 또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그 유치 마케팅을 추진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찌 그러면 2020년에는 어찌 뭐 한 1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너무 빠른 기대 아닐까요? 빠른 그렇지만 조만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지역의 대표 마이스 산업 기관입니다. 우선 이 마이스 산업이 각광받는 이유, 오 국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마이스 산업, 마이스라는 게 미팅, 이 미팅과 인센티브, 즉 그 포상 관광 의미를 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컨벤션, 마지막으로 전시, 엑시비션을 이 통틀어서 이 마이스 산업이라 그러는데 국제회의를 뜻하는 이제 컨벤션이 이제 회의나 관광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네. 비즈니스 관광, BT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각광받는 분야인데 예전에는 단 관광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 관광 따로 했고 전시 따로 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곳에서 쉽게 생각하면 관광도 하고 네.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은 아주 대표적인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관광 수입과 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광주가 있는데 전라남도도 이 마이스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컨벤션 센터를 신축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등 아주 네. 대표적인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국가와 이제 도시들이 이 마이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부분의 대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들이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이 마이스 산업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광주 마이스 산업은 그렇지만 국내 경쟁 도시에 비해서 좀 취약하죠. 전시 면적만 하더라도
만 스퀘어미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까운 또 여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그 부대 시설인 특급 호텔 등 숙박과 관광 인프라가 한참 부정한 상황입니다. 또 지역의 민간 전시 주최사 PEO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회의 전문 기획사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다만 인근의 이제 관광 자원과 광주의 이제 교통 접근성, 음식 문화 이런 것들 장점을 잘 살려서 차별화된 이런 그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이게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개인적으로 보면 광주의 이제 마이스 산업을 광주에 국한해서 본다면 사실 인력도 그렇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한 면이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게다가 이제 마이스 산업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돼야 되는 게 관광 자원 네. 이렇게 좀 뒷받침되면 훨씬 좋은데 광주는 사실 관광 자원도 매우 부족하잖아요. 네. 이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제 감안을 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마이스 산업이 그야말로 투자에 비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광주에 특화된 네. 이런 산업 아이덴티티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좀 경쟁력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 기로에 서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만큼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준비와 또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네. 저희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그 마이스 산업의 지역 리더로서 이제 단순히 컨벤션 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 그 마이스 산업과 함께 공유하고 그 마이스 인재 육성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마이스 산업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 그 마이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이제 조선대학교나 호남대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요. 그 마이스 관련 실무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회나 국제 회의에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최근 5년간 전시장 가동률 그 70%대로 국내 최고 수준을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그 빅스포, 에이스페어 등 지역 대표 전시회가 전시장 규모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행사 규모를 키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 타 지역에서 전시장 신축, 중축이 10곳 이상 추진되고 있어서 네. 제2 전시장 신축을 통한 인프라 경쟁력 확보가 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규모 면에서 국내 7위 수준인 전시장 면적을 추가로 10,000 스퀘어미터 규모의 전시장 신축을 통해서 네. 총 2만 메타 규모의 전시 면적을 갖춤으로써 국내 5대 전시 컨벤션 센터로 위상을 다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자체적으로는 이제 제2전시장 건립에 대비해서 2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전시회 그 사전 마케팅과 함께 국제 행사 유치, 기존 전시회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수기에 그 넘치는 지역의 전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현재 연간 60여 건 정도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도 100건 이상으로 증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개관 15년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까요? 글쎄요,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장님의 그 의도하는 계획하는 분야가 맞고 조금 전에 설명해줬던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당장 이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제2전시장이 건립이 돼야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제일 전시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제2 전시장을 완공을 해서 규모 경제를 통해서 좀 더 수익성 제고가 측면이 좀 돼야 될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광주시가 예를 들어서 뭐 AI 직접단지랄지 글로벌 모터스랄지 굉장히 많이 역동적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 DJ 센터가 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준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네. 유기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는 최근에 그렇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들, 네. 종말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역민하고 조금 소통의 공간, 네. 새로운 어떤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마당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DJ 센터가 단순히 기업들의 어떤 산업의 전시 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지역민들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도 벌써 이제 2개월 남짓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에는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주최하는 빅스포, 네. 그리고 그 빛가람 국제 그 전력 기술전이 이렇게 개최가 되고, 네. 저희 센터가 주관하는 강주 그 미래 식품전, 강주 메디헬스 산업전 등이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경양 하우징 페어라든지 국제 그 기계 금형전 등과 함께 인권 평화 박람회 등 신규 전시회도 이제 많이 예정돼 있어서 올해보다 더 많은 각종 전시회 회의들이 개최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저희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개관 15주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성공적 모델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시민의 문화나 공간이자 정보 이렇게 교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즐거운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보다 그 많은 분들이 김대중 센터를 즐겁고 안전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KCTV 이슈 분석 이번 시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정종태 사장을 모시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마이스 산업 그리고 지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